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넘버원 협회 1인 기업 협회이고요.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이 벌써 58회째네요. 네, 매주 진행을 해왔었고, 오늘의 강사님은 우리 스마트폰 영상 제작 전문가시죠. 우리 임용재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오늘의 강의 제목은 PPT로 영상이란다. 전자책을 만드는 특강이에요. 다들 이제 글 쓰고 할 때 대부분 한글 파일로 많이 쓰시는데, PPT로 만드는 게 저도 보니까 되게 심플하고, 가독성도 있고 되게 편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뭐 모든 글을 다 PPT로는 안 되겠지만은 분명히 오늘 잘 배워두면은 어떤 뭐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책이나 어떤 이미지가 많이 필요한 것들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대표님들 출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 10시까지 하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광고하고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10시 딱 반에 마칠 거고요. 10시 40분에는 우리 공저 또 출판 설명회가 있어요. 그것도 뭐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11월 첫날에 이렇게 58번째 릴레이 무료 특강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42회차 릴레이 무료 특강 때 스마토리를 있게 해준 그 강의였죠. 나를 알려라 영상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었고, 그때가 7월 12일이었죠. 7월 12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에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것도 PPT로 전자책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우리가 전자책을 만든다고 하면 대부분 한글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HWP로. 근데 꼭 HWP로만 전자책을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번째 나연구소 1인 기업 협회 주관 릴레이 무료 특강. 저 임용재가 준비한 주제는 PPT로 전자책 만들기입니다. 세 가지 목차를 나눠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것도 다 전자책이 되는 세상. 전자책 먼저 PPT로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전자책 PDF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세 가지 목차를 나눠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이곳에서 나를 알려라 영상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을 때는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스마트폰 어플이 있는 상태에서 화면 공유한 상태에서 직접 시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PC 또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접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의 녹화본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절대적인 존재감의 소유자, 우리 모두의 친구 IWBY 임용재입니다. IWBY는 최근에 제가 새롭게 밀고 있는 브랜드로 우리 현진영 씨랑 지금 클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준엽 씨와 예전에 함께 타기준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했던 이탁 씨, 이 두 분이 결성해서 만든 그룹인 IWBH라는 그룹이 영감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약자냐면 IW 인터내셔널 월드 비 힙합의 약자인 IWBH라면 인터내셔널 월드 비 용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용재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다라는 뜻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IWBY. IWBY. 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새롭게 밀고 나가는 브랜드인 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퍼스널 브랜드 프로미스 376을 운영하고 있고 휴넷 헤비 칼리지 마스터 그리고 1인 대학 스페머 칼리지의 교수 겸 대표 강사로 또 있고 이곳 나연구소 NA그룹의 홍보 미디어 전문가 한국작가협회 홍보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스마트하게 인생 그리기 도구의 힘 버전 스마트 또 나만의 스마트한 달력 만들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 스마트하게 인생 그리기가 종이책이고 나머지 두 권은 전자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자책을 만든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또 이미지를 준비해서 붙여 놓은 다음에 그것을 PDF로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근데 한글을 이용해서 전자책 원고 파일을 만들 때 그림을 넣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림을 원하는 구역에 넣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PPT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고 보니까 한글에선 잘 안 됐었던 원하는 위치에 그림 넣기가 훨씬 쉽게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PPT로 전자책이 만드는 게 가능하냐? 지금부터 도구의 힘 버전 스마트와 나만의 스마트한 달력 만들기를 만들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어떤 것도 다 전자책이 되는 세상입니다. 일단 무엇이든 쓰십시오. 뭐 본인이 주로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쓰시든 평소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장르를 주제로 쓰시든 아니면 평소 그러니까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평소 편지를 진짜 쓰고 싶었는데 이제 글로 표현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뭐 편지를 이용해서 써도 좋습니다.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무엇이든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자책으로 만들면 종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불에 타는 경우가 없는 한 계속 유지가 되지만 전자책의 경우는 실수로 삭제해버리거나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는 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서적을 살펴보면 에세이, 시집, 소설, 서평집 등의 장르가 있는데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장르는 본인의 인생 이야기, 또 이제 본인만의 느낌 및 경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 그러면 어느 한 분야에서 내가 오랫동안 자리 잡기까지의 그런 인생 여정기가 그 소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우리 오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제이슨 영어 연구소 소장님이 계신데 그 영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해서 공부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게 됐는지 이것을 실제 본인만의 이야기와 결부시켜서 최고의 브랜드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나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최고의 전자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전자책을 이용해서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전문 서적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어제 9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릴 하라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이면서 이런 그 역사 관련 책을 쓰신 분이에요. 어제 9시 뉴스에 나와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유릴 하라리 이 교수님처럼 역사와 관련된 책이라든지 또 이제 과학, 공학, 수학 요즘엔 또 메타버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이렇게 전문 서적 장르에 포함시켜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전문 서적에는 본인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 또는 관심 분야에 관련된 각종 정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집대성해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자책을 쓰는 방법은 다양하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게 웬 화면이냐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프로그래밍 이제 11월 5일부터 4주 동안 또 하게 되는 우리 우 대표님과 황상열 작가님, 이윤정 작가님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모두의 마음벗 이루미 작가님 이렇게 네 분이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4인 4색을 통해서도 나만의 전자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죠. 물론 알려주죠. 저도 만약 이때까지 한 번도 전자책을 써본 경험이 없다면 적극 이 4인 4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전자책을 썼을 텐데 저는 다행히도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 문단에서 활동하셨다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또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필력에다가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함께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무조건 다 전자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만 이렇게 전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그리고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기만의 그런 탄탄한 성장 배경과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적으시는 것도 괜찮고 또 지금 이 제목대로인 PPT로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을 택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면서 느낀 건데 이 한글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 때는 아까 인사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글에서 사진을 넣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 크기 설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 문서 사이즈 안에서 사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다가 딱 넣느냐가 고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PPT로 만들 때는 그런 걱정이 조금 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PT는 프리젠테이션 또 이제 화면 슬라이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 그리고 또 영상 그리고 사진을 어느 위치에다 자유롭게 넣어도 그대로 이제 작품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 PPT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무슨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화면 프리젠테이션용 그런 자료를 만들 때 이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 때도 이런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저서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던 도구의 힘 버전 스마트와 나만의 스마트한 달력 만들기 이 두 권 다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PDF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유페이퍼에다 등록시키고 또 ISBN까지 부여받아서 지금 현재 온라인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의 특강을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는 제가 나연구소 단톡방 또는 우 대표님 겐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권의 전자책을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예. 전자책을 쓰는 방법은 한글로도 쓸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도 쓸 수 있다. 이 두 개를 분명하게 저는 내놨고요. 만약에 내가 책을 PPT로 쓰게 된다고 하면은 보다 전문화된 내용 정리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8년 전에 제가 잠시 재능기부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디자인도 하고 전자책을 만들 때의 그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지들이 제가 실제로 제작한 표지들입니다. 나만의 스마트한 달력 만들기, 뭐 도구의 힘 버전 스마트. 그리고 이제 PPT로 만들 때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원고, 또 들어갈 이미지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한번 봤을 때 이 책 임용재 작가님 책이지 이렇게 딱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비주얼을 갖고 있는 표지 이미지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한글과 PPT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했는데 주로 PPT를 이용해서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PPT를 이용해서 쓰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PPT를 이용하시고 아니다 나는 그냥 한글을 이용해서 쓰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한글 이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도 전자책은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
두 번째 파트, 전자책 PPT로 만들어 보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이용해서 나만의 전자책을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 항목 점검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한 권의 전자책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는 4개를 꼽았습니다. 먼저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전자책 표지 이미지, 그리고 전자책 속에 들어갈 나의 전자책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 또 이제 본인만의 전자책의 목차, 뭐 이제 진짜 사리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나만의 전자책을 만들 때 필요한 본인만의 이야기, 뭐 인생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은 나의 지난 삶의 이야기도 좋고, 전문 서적, 특히 이제 과학이나 이제 메타버스 같은 걸 주제로 한다고 했으면 과학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항목 점검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파워포인트 사이즈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실제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만드는 만큼 PPT 사이즈도 전자책의 사이즈에 맞게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다 내실 있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반 작업을 먼저 PPT에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도구의 힘을 제작할 때 사이즈를 가로 512, 세로 800 픽셀로 맞춰놓고 스마트폰, 캔바 또는 이제 디자이너 어플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처음부터 PPT에서 만들겠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제작한 전자책 사이즈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제작할 때 단위를 센티미터로 변환하면 가로 14.25cm, 세로 21.43cm 이렇게 이제 단위가 맞춰져 있는데, 이 단위로 맞춰놓고 방향은 슬라이드는 세로,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 유인물 또는 개요 등에 대해서 밑에다 적을 때 가로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PPT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드는지 잘 몰라갖고 이렇게 슬라이드 세로, 슬라이드 노트 세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PPT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 때는 슬라이드 세로, 슬라이드 노트 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해야 PPT로 작업할 때 훨씬 편안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PT 사이즈까지 맞춰놨으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가 뭐냐?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전문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그냥 백지에다 하거든요. 근데 물론 백지에다 해도 먹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PPT는 시각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 때도 표지 이미지 그리고 속지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표지는 말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나만의 스마트한 달력 만들기와 도구의 힘 표지처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정도의 강한 비주얼을 가진 표지 이미지가 되겠고, 속지는 그 표지 내용을 표지를 넘기면 바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냥 백지가 아닌 표지와 통일성이 있는 속지 디자인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전자책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 통일시키는 작업에 필요한 슬라이드 마스터를 어디 가서 찾느냐? 물론 이제 지금 파워포인트가 계속 2016 버전,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또 이제 2020 버전이 또 나오겠죠. 최신 버전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는 노트북이 2007 버전이다 보니까 보기 탭 내에 프레젠테이션 보기 메뉴에 들어가면 기본부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슬라이드 쇼와 유인물 마스터 사이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화면이 나오는데, 선택되어 있는 화면이 속지이고, 그 선택된 속지 화면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표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속지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 적용시켜 놓은 다음 그 중에 표지만, 그러니까 표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지 이미지로 바꿔서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표지에만 이미지를 적용할 때, 속지는 놔두고 그냥 표지에만 이미지를 적용할 때는 표지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배경 서식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배경 서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채우기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채우기 없음이라고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패턴 채우기, 또 이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또 다른 버전으로 채우기,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서 선택이라는 메뉴 밑에 뭐 파일, 그 외 나머지 두 개의 버튼이 함께 딸려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파일을 선택하면은 탐색기가 실행이 되면서 내가 준비한 표지 이미지, 또 이제 속지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는데, 내가 준비한 표지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표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표지 부분에 내가 선택한 표지 이미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전체 이미지를 작용할 때, 요거는 지금 방금 설명한 거는 표지 이미지만 있을 때 표지 부분에만 이미지를 적용하면 되는 거지만, 표지 속지 이미지가 다 있다. 그러면 전체 이미지를 통일되게 적용시킨 후 표지에만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적용할 때는 속지 페이지 중 한 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한 후 배경 서식을 마찬가지로 클릭해 줍니다. 배경 서식 버튼이요. 채우기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또 이제 다음에서 선택 요 버튼이 나올 텐데요. 다음에서 선택 중 파일을 선택한 후 준비한 표지 이미지를 선택하면, 물론 이제 표지에만 이미지 적용할 때 표지 이미지지만 여기서 속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속지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준비한 속지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속지 부분에 선택한 속지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제일 밑에 있는 현재 페이지에만 적용, 모두 적용, 또 이제 취소,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속지 이미지가 적용된 상태에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면 표지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속지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때 속지 이미지가 들어간 표지 영역에다가 제가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표지에만 이미지 적용할 때 방법을 이용해서 표지 이미지를 적용시켜 주시면은 첫 페이지에는 표지, 그 다음부터는 속지가 이어지는 이런 방식의 전자책 기본 구조를 PPT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님, 네. 좀 전에 그거는 이렇게 뭐 글로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어려운데. 그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뭐지? 스마트폰에 그 MS 오피스가 없으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자.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스마트폰을 쓰시느냐에 따라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고, 또 이제 MS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MS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 노트북이나 PC에서 MS 오피스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때랑 방법이 똑같은데,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해서 만드실 때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우선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렇게 딱 실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황색 버튼, 황색 동그라미, 흰색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새 문서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장자 PPTX라고 써져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만들 수 있는 PPT 양식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에서만 쓸 수 있는 양식을 또 이제 빈 문서까지 있는데, 우선 빈 문서를 선택해 가지고 이 빈 문서에다가 표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사이즈에서는 그 가로 버전 책 표지를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버전으로 책 표지를 만들든 그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만 파악을 하셔도 나중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배경을 좀 배경 색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그 슬라이드 보면은 뭐 1번 슬라이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슬라이드를 또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목, 부제목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제목과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영역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이즈 아무것도 없는 걸 넣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하는 그 슬라이드에다가 한번 누르면 이제 배경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배경 색깔을 정할 수가 있어요. 배경 색깔은 내가 원하는 어떤 색깔이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색상 외에도 내가 주로 사용하는 색상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색이 여기에 없다. 그러면 요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을 이렇게 원을 끌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색상 값을 입력해서 그대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좌우 조정 핸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 영역을 선택한 다음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를 움직이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합니다. 이 색깔로 하겠다. 그러면 이 색깔로 색깔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체크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이렇게 딱 변하겠죠. 그다음에 제목을 노란색, 부제목을 흰색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제목 입력칸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이라고 나오는데 도형의 색깔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형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목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제목 영역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제목 상자를 선택한 다음 역시 이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하고요.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하얗지도 그렇다고 너무 회색이지도 않은 좀 옅은 회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색깔로 잡아놓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스마트하면서도 눈으로 보기 쉬운 형태로 이제 제작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홈 하고 전 단계 또 이제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버튼 3개 위에 또 하나의 탭이 있는데 이 중에 홈이라고 써져 있는 걸 클릭하면 삽입, 화면 전환, 슬라이드 쇼, 보기 이렇게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삽입을 선택하겠습니다. 삽입을 선택하면 표, 그림, 사진, 비디오, 도형, 차트, 하이퍼링크, 텍스트 상자, 기호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그림을 선택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G 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G 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각기 다르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우 대표님께서 셀카로 찍어주신 것도 있고 목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직원분께서 이렇게 찍어주신 것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김민철 수제족발에서 찍은 사진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이 딱 선택이 되면서 조절도 하면서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다 넣을지 그걸 설정할 수 있는 핸들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근데 지금 사진이 제목 상자를 가려버렸죠.
그러면 제목 상자를 선택해서 요만큼 이렇게 끌고 와줍니다. 부제목 상자도 떨어져 있다 생각되면 제목 상자랑 딱 중앙에 만나는 지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놔주고 MS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할 때는 해당 상자를 선택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두 번 탭해야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번 탭하면 바로 이제 제목을 또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일기, 우리의 일기, 1인 기업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그 표지 만들기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표지를 또 만들고 또 이제 부제목도 입력하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부제목 상자를 두 번 탭하고 여기다가 지은이 누구 또 어디 출판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지금 제목은 너무 아래 가 있고 부제목은 너무 위에 가 있는데 이것을 또 정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도형이 또 선택이 되면 이제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도형의 경우는 이제 가로 간격 동일, 세로 간격 동일, 위, 중간, 아래 맞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정중앙에다 맞추려면 우선 위, 중간, 아래 맞춤부에서 아이고 너무 아래로 일단 중간 맞춤에다가 놓고 한 요쯤에다가 놓습니다. 다음에 홈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쓰기 옵션이라고 있는데 일단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면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가운데를 맞춰주시면 이제 완전히 가운데로 정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기 1인 기업이라고 써진 제목 상자를 선택하고 도형이 아닌 홈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는 아래로 맞춰져 있는데 역시 이제 중간으로 맞춰 놓으면은 딱 중앙에 정렬된 상태로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목과 부제목이 정렬이 됩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책 표지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바로 책 표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원래는 MS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MS 파워포인트가 있는 컴퓨터에 줌이 깔려 있지 않은 관계로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파트 1 어떤 것도 다 전자책이 되는 세상이라고 해서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한글이랑 파워포인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중 어떤 걸 선택해서 전자책을 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자책 PPT로 만들어 보자 해서 준비 항목 점검 PPT 사이즈 설정 완전히 스마트폰에서 만들 때 전자책 사이즈 완전히 PPT를 이용해서 만들 때 PPT에서 만들고 바로 PDF로 변환해서 전자책을 낼 때 그때 사이즈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딱 말씀드렸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표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설명하다가 이제 잠깐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해서 시연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드실 분들의 경우는 PPT를 이용해서 만들 때 준비한 이미지가 있을 경우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서 표지 부분에 이미지를 적용시켜 주시고 만약 준비한 표지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클립 아트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한 후에 해당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우측 버튼을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클립 아트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우측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 버튼 눌러서 선택한 다음 파일명으로
그러니까 표지 이미지로 파일명을 설정한 후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서 표지 이미지를 적용시켜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전자책의 표지를 PPT가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주로 활용하는 어플, 제가 주로 활용하는 어플은 캔바 또는 디자이너 어플인데 여러분께서는 캔바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의 단위를 픽셀로 맞춰놓고 가로 512, 세로 800으로 사이즈를 설정한 다음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미지들 중 제목 및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해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목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구 및 저자명을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판권 페이지라고 또 있는데 판권 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 경우 특히 캔바를 이용해서 전자책 표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시연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캔바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네, 캔바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한 그런 검색창 및 기본적으로 추천돼 가지고 나오는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크기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 크기 들어가서 단위가 픽셀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가로 512, 세로 800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이북 표지라고 나오거든요. 이북 표지가 바로 이제 전자책 표지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입력했는데 바로 나오는 이북 표지를 선택하든지 어떤 걸 선택해서 만들어도 무관합니다. 바로 빈칸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기존의 캔바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양식들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본인만의 이북 표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서 보여드리면 현대철학 안내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책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위에는 출판사의 이름, 책 제목, 그리고 또 저자명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기본으로 제공되어 나오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지는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로 또 바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템플릿에 있는 이미지를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로 바꿔 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대체 버튼을 눌러줍니다. 대체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선택된 템플릿 속의 이미지가 내가 선택한 템플릿 속 이미지가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서 선택이 된다는 걸 알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선택했던 그 김민철 수제 족발에서 찍은 이 사진 요거 이제 탁 넣으면은 이 사이즈가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사이즈 안에 들어간 채로 사진이 삽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적는 것도 확실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우 대표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우 대표님 옷에다가 괜찮아요. 예, 우 대표님 옷에다가 출판사 이름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보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 대표님 옷에다가 잠깐 실례를 좀 할게요. 아유 뭐 그 정도야 뭐. 예,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곳 출판사인 인생이 변하는 서점 이렇게 딱 넣고 지금 보면 삐져나왔는데 이렇게 좀 늘려서 추가를 시키면은 우측 하단에 우 대표님 옷에다가 딱 하면은 이렇게 이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밑에 이제 탁 나오게 보이실 거고요. 또 이제 현대철학 안내서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크기를 줄여놓고 자기 스타일이 들어간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이제 곧 여러분께 선을 보일 우리는 1인 기업가다. 이렇게 책 제목을 입력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입력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입력하고 화면 버튼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전 단계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최종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1인 기업가다 이렇게 책 제목이 딱 나오고 저자에는 장정태 이렇게 템플릿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이 공저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전부 다 넣습니다. 만약에 공저책을 만든다고 하면 이 공저책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단독 저서면은 본인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실자를 쓰려는데 자꾸 이렇게 막. 일단 다 입력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입력을 하고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고 이제 다운로드 할 건데 내가 설정한 프로젝트의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4개 버튼 중 왕관 버튼과 업로드 버튼 사이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저장을 딱 눌러주시면은 가로 512, 세로 800 픽셀 사이즈의 이북 표지가 잠시만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뭔가 좀 전문가가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스마트폰에 캔바 어플로는 캔바를 설치하시고 만약에 캔바보다 미리 캔버스가 더 편하다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드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을 뿐이지 꼭 이걸 이용해서 만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분만의 이북 표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캔바를 이용해서 만든 표지를 시범적으로 나연구소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딱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1인 기업가다 표지만 하려고 했는데 몽땅 다 나와버렸네요. 아무튼 몽땅 다 나오긴 했지만 이 표지를 바탕으로 목차 또 이제 몇 장 소개 또 몇 절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캔바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 시연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보다 간결하면서도 느낌 있는 전자책 표지를 만들고 싶다면은 캔바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판권 페이지라고 있는데 판권 페이지는 PPT를 이용해서 만들 때 그냥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보다 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판권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이거는 제가 나만의 스마트한 달력 만들기 판권 페이지를 만들고 우 대표님께 컨펌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하고 블로그에 하이퍼링크를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갖고 그냥 놔뒀는데 다음 전자책 내가 만드는 스마트 영상의 세계라든지 그것도 그 이후에 나오는 전자책에서는 하이퍼링크를 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판권 페이지에는 발행일 언제 발행될지 정확히 가름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연도와 월만 우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지은이는 본인의 이름, 펴낸 곳은 뉴페이퍼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한 뉴페이퍼라고 일단 입력을 하십시오.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을 낼 때 인생이 변하는 서점 무슨 북스라고 이렇게 출판사 명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실제 1인 출판을 시행할 때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1인 출판사가 아닌 개인이 출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뉴페이퍼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 대표님
우 대표님께서 그 전자책을 이제까지 내실 때 인생이 변하는 서점 이렇게 딱 다 기재를 하셨죠. 네, 저는 뭐 블로그로 판매하거나 ISBN 안 받은 건 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페이퍼에 ISBN 받은 건 다 유페이퍼라고 쓰고요. 네, 아무튼 그 전자책 출판과 관련해서 뭐 여러 분들의 경험을 듣는 것도 좋지만 진짜 확실한 경험은 역시 우 대표님의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서 들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발행일, 지은이, 편행곳, 책 가격, 이메일, 블로그, 연락처까지 다 적었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문구를 마지막 판권 페이지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정말 공들여서 쓴 책인데 누군가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또 베껴 쓰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책이든 이 저작권 표시 문구를 이렇게 딱 넣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 누구에게 있습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이 책에 실린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요것까지 쓰면은 이제 판권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꾸밈과 거짓이 없는 실제 본인의 이야기 및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장르를 선택해서 적어도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PT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쓸 때 이미지도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미지는 어떻게 넣느냐? 탭에 보면은 삽입 탭을 누르면 일러스트레이션 창에 그림, 클립 아트, 사진 앨범, 도형, 스마트 아트, 차트 이렇게 6개 버튼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지 삽입을 하려고 하는 페이지를 먼저 선택한 후 그림, 클립 아트, 사진 앨범 중 원하는 메뉴 하나를 탭한 다음 넣고 싶은 이미지를 삽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림은 내 PC나 노트북 또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클립 아트는 내가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웹상에서 검색되어 나오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 전자책과 관련된 이미지 및 영상들이 클립 아트로 쫙 나오는데요. 이 중에 선택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간혹 난 이걸 선택했는데 지정하면 파일에서 해당 파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간혹 나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몇몇 파일에만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만약 내가 선택한 것이 선택한 파일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다른 비디오를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PPT로 전자책을 만들었으면 이제 PDF로 변환해서 뉴페이퍼에 올리는 일만 남았죠. PPT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데까지 PPT를 만들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반드시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MS 윈도우 버튼을 누르셔야지 이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들 중에서 1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한 다음 문서 복사본 저장이라고 나오면 6개의 항목들 중 5번째 PDF 또는 XPS 요걸 이제 선택해 준 다음 책 제목을 파일명으로 하고 파일 형식을 PDF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이 PDF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PDF 파일이 준비가 되면 뉴페이퍼로 들어가셔서 전자책을 등록하면 되는데 아직 내가 뉴페이퍼의 회원이 아니다. 그러면은 뉴페이퍼에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완료해 주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내 아이디로 로그인된 상태에서 이렇게 창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유캐시 충전하기 밑에 있는 전자책 제작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DF 전자책 등록하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작업 중인 전자책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EPUB 파일이나 PDF 파일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전자책 등록 또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전자책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먼저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만약에 부제목이 있을 경우에 부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대부분 이제 제목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부제목이 있을 경우에 부제목까지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저자는 본인 이름, 출판사는 1인 출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1인 출판사명, 또 이제 개인의 경우는 뉴페이퍼라고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간 일자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1일인데 한 주 뒤 11월 8일에 출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놔주시면 되고 아니다. 내가 2주 뒤 또는 3주 뒤에 출간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출간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전자책의 ISBN 신청 시에는 출간 일자를 7일에서 10일 정도 여유 있게 설정해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카테고리는 내가 만약에 내 에세이를 실으려고 한다. 그러면 일반 서적 1차 카테고리의 일반 서적 선택하시고 2차 카테고리의 에세이 또 이제 서평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반영이 되고 이것이 만약에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성인용 전자책이다. 그러면 성인용 전자책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전자책에 대한 소개 정보 그리고 또 저자에 대한 소개 정보까지 다 입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자책 파일을 등록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펍 등록이 뭐냐? 이 뉴페이퍼에서 사용하는 웹 에디터가 있는데 그 웹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전자책 파일이 EPUB 파일입니다. 이 EPUB 파일을 여기서 이제 바로 업로드하거나 웹 전자책 에디터로 제작한 걸 이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EPUB이 아닌 PDF 우리가 지금 강의 제목이 PPT로 전자책 만들기인데 PPT를 PDF로 변환시킨 다음 올리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PDF 등록을 선택합니다. PDF 등록을 선택하면 내가 PDF로 만들어 놓은 전자책 파일을 파일 선택을 누른 다음에 그대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기존에 전자책 ISBN이 있다. 그러면 그 ISBN을 입력하면 되지만 아직 ISBN이 없다. 그러면 공란으로 놔두십시오. 공란으로 놔두고 ISBN 또 이제 ECN이라고 온라인 상에서 파는 그 전자책 전용 도서 번호가 있는데 저는 ISBN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BN이 아직 없는 분의 경우는 그냥 놔두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PDF 전자책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파일 선택에 들어가셔서 표지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아니다. 난 만들어 놓은 표지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표지 템플릿을 눌러서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내가 전자책 표지를 직접 만들어도 되고요. 또 이제 PDF 전자책의 목차가 있습니다. PDF 전자책의 목차는 내가 이렇게 해서 목차를 만들었는데 하나씩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먼저 목차 추가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대목차를 입력합니다. 대목차 안에 또 여러 소목차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거는 이 대목차의 소목차다 그러면은 대목차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목차 추가를 눌러주면 대목차 밑에 소목차가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소목차의 제목을 입력하면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대목차와 소목차를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놓고 전자책 등록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뉴페이퍼에서 PDF 전자책 등록이 완료가 되면서 뉴페이퍼 마켓 내에 내가 올린 전자책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ISBN, 즉 국제도서 번호를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ISBN이 발급받아 놓은 게 없다. 그러면 ISBN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SBN이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미신청 상태로 있는데 저는 미신청 상태에서 2개를 신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신청 탭을 클릭해가지고 신청으로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제가 ISBN 신청한 결과가 이렇게 딱 떠나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ISBN 상태 창이 승인 완료로 바뀌고 맨 처음 PDF 전자책 등록하기를 마치면 도서 상태가 뉴페이퍼에서 판매 중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뉴페이퍼에서 판매도 되면서 ISBN 승인 완료가 되면서 예스24, 교보, 또 이제 아크앤북 등의 각종 도서 관련 사이트 및 네이버북, 예스24 등에서 판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만든 PDF 전자책을 카카오톡에도 공유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PC 및 노트북
또 이제 스마트폰, PCB 노트북에서 먼저 PDF 전자책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때 스마트폰에 옮기는데 아무 폴더에다 옮기지 마시고 반드시 마이 다큐멘츠라는 폴더에다가 옮겨 놓으십시오. 마이 다큐멘츠가 이제 문서 폴더인데 문서 폴더에다가 내 PDF 전자책 파일을 옮겨 놓고 그게 저장된 상태에서 내가 현재 활동 중인 오픈 채팅방 또는 이제 내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겐톡에 들어가서 플러스 탭을 클릭한 후 파일을 선택해서 해당 전자책 파일을 선택하면 바로 공유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에 들어갑니다. 내가 아까 나연구소 방이 있었는데 내가 나연구소 오픈 채팅방에다가 내 전자책을 공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탭 누르시면 되는데 플러스 탭 누르면은 앨범, 카메라, 선물하기, 캡처, 연락처, 음성 메시지, 뮤직, 지도, 파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파일을 눌러줍니다. 파일을 눌러주고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가로줄 3개를 누른 다음 문서, 전자책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내 핸드폰,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디바이스를 선택하면 저는 다큐멘츠라고 나오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다큐멘츠 또 이제 마이 다큐멘츠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 다큐멘츠 폴더에 들어가서 저희 책 도구의 힘 이걸 딱 선택해라. 그러면은 내가 전자책이 이제 속도에 따라서 빨리 업로드가 될 수 있고 느리게 업로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내가 선택한 PDF 전자책 파일이 선택한 순간 이곳으로 바로 공유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PDF 전자책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현재 활동 중인 오픈 채팅방에다가 공유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연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일단 요걸로 카카오톡에 공유하기까지 다 설명이 됐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드실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한글로도 만들면 좋습니다. 근데 한글로 전자책을 만들 때는 사진 끼워 넣기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PPT로 PDF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자 앞서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PPT를 이용해서 나만의 확실한 전자책을 만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릴레이 무료 특강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규 과정으로 편성이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과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장시간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알차게 이렇게 저부터 잘 알려주셨네요. 네, 우리 강사님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편하게 마이크 열고 해주시겠어요? 아마 그런 유페이퍼라는 것들이 좀 생소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대표님들은. 예. 지금 우리 어깨에 남겨주셨는데 노트북으로 가능하냐? 예, 노트북에 파워포인트 깔려 있으면 가능해요. PC든 노트북이든 또는 이제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MS 오피스 특히 이제 MS 파워포인트를 깔면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는 기능이 좀 다르지만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만들 때 좀 더 상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토에 사진 있는 걸로 네. 파일 포인트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 클립아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클립아트도 이제 주제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정을 주제로 전자책을 만든다 그랬을 때 클립아트 탭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창에 서정이라고 치면 그 서정적인 풍경 또 이제 서정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여러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사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없나요? 거기 사진 카카오톡에 사진 있는 걸로 붙여서 하신 거죠? 오늘 강의한 거. 저기 어떤 얘기라고요? 다시 한 번만. 사진 찍어서 예. 전자책을 냈잖아요. 사진을 네. 찍어서 그 노트북에 있는 걸로 그 파워포인트를 설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은 거를 노트북에 옮겨와가지고 노트북에 옮겨온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도 전자책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내 가족의 소중한 모습을 전자책으로 만든다. 그러면 엄쌤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네. 찍어놓은 사진들 중 엄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만 고른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명인제약 이가탄 CF를 좀 빌리면은 엄쌤께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 중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모아서 그대로 노트북에 옮겨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히 본인만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모아서. 또 다음 질문 없으세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제 조금 뒤에 새로운 공저 출판 설명회가 있는데 그 출판 설명회에도 많이 좀 참석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거를 한글로나 PPT로 그때 오늘 이 책을 봤었는데요. 확실히 글만 많은 한글보다는 가독성이 되게 좋아서 그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한글보다는 조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사진이나 이미지 넣는 게 좀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시각적으로는 참 좋겠다 이런 싶어서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우리 하고 계시는 키네마스터 영상 만들기 이런 강의를 알려준 책 할 땐 되게 유용하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목적에 맞는 책을 출판하실 때는 PPT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 만하네요. 그래요. 네. 이거를 만약에 나콘스에서 이게 만약에 정규 과정으로 편성이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닌 독수리 오형제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애쓰셨고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저희 나연구소 프로그램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일단 10시 40분에 저희 공접 4편 이런 취미 어때요? 저기 설명회가 있어요. 일단 모집은 다 끝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5편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정욱, 조래정, 우리 박성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게 왔습니다. 아니요, 저희 시작은 괜찮습니다. 10시 40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이거 화면 잘 보이세요? 네, 네, 제가 원래 고맙습니다. 이제 ISBN 전자책을 메인으로 하면서 이제 공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저는 공동저서잖아요. 이제 매월 한 권씩 리얼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정말 리얼한 현실을 담는 거를 기획했었죠. 그래서 이제 1편은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올해 30년 리얼 직업 스토리 그래서 30명이 두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정말 이 직업에 대한 리얼 현실을 담은 책을 만들었었죠. 작가님들이고 유통이 다 되고 있죠. 이건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네. 그 프로젝트 2편은 우리 엄마죠. 이거는 11월 달에 17분이 출판을
해서 출판을 했죠. 정말 많은 분들의 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정말 모두 엄마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정말 눈물 나는 책이죠. 예, 지금 판매가 열심히 되고 있는 책이고요. 지금 프로젝트 3편은 우린 1인 기업가다 지금 거의 다 썼죠. 연구 거의 마감돼서 이제 인쇄랑 편집 들어가면 한 11월 중순에 말 사이에는 유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16명이 책을 이렇게 썼죠. 우리 임용재 가수님 같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셨고요. 프로젝트 4편 이런 취미 어때요? 저건 마감이 끝났어요 이미. 요건 16분의 작가님들이 이렇게 우리의 취미를 소개하는 거죠. 자기소개, 내가 이런 어떠한 취미를 갖게 된 계기, 뭐 취미를 즐기는 방법, 이 취미를 했을 때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이런 취미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가이드라미로 나의 취미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죠. 이거는 마감이 다 됐고요. 프로젝트 5편은 제목이 나는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돈을 뭐 많든 적든 다들 돈을 번 경험 있잖아요. 그런 돈을 버는 경험을 소개하는 책이죠. 이거 이제 모객 들어갔으니까는 이것도 16분 차면은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벌써 두 분이 문의를 주셔서 굉장히 이것도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네요.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 6편은 나만의 건강 노하우 준비되어 있고요. 7편은 우리들의 리얼한 성, 섹스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뭐 8편은 그림책, 9편은 마음의 병, 매월 한 권씩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 가정은 요게 책 50권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가 다 인물 등록 다 작가로 되는 법들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요 끝나면은 이제 여기 과정 참석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공조 원고를 통해서 개인 ISB 전자책을 출판하는 과정도 제가 별도로 해드리는데 이거는 기존 과정 50만 원에서 할인해서 20만 원에 별도로 이건 원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별도로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자책 저희가 이제 4명이 제가 메인으로 하다가 우리 3분 작가님이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총괄은 제가 진행하고 이제 여기 이루미 이윤정 황선 작가님께서는 여기 글쓰기 특강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기죠 벌써 이렇게 4주 동안 평생 인쇄받는 전자책을 출판하고 인물동하는 과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비용은 20만 원이고요.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2시간씩 4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자책 한글 원식이랑 표지 샘플 무료 글꼴을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참고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뭐 전자책의 장점은 한번 이따 보시면은 뭐 워낙 인쇄도 많고 평생 인쇄가 들어오기 높은 비율로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고요. 뭐 내용은 보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 뭐 책쓰기 방법부터 해서 뭐 글쓰기 특강, 뭐 글꼴 표지 만들기, 등록하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채팅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녹화할 때는 인터넷이 항상 느리더라고요. 저희 나콘수는 나연구도 콘텐츠 스쿨이잖아요. 다양한 우리 강사님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 내 인생 그림책 만들기 벌써 3기를 모집하네요. 우리 이은미 대표가 진행하시고요. 이거는 4주 동안 이제 본인만의 스토리로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내 인생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이죠. 3기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은미 대표님 소개고 이렇게 4주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림책을 만드는 거죠.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참가자분들 후기이고 요거는 제가 만든 그림이죠. 스토리는 비상하는 새 여기 나온 책이고요.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미 2기 진행 중이 2기 끝났고요. 이제 3기 모집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4회차 금액은 20만 원이고요. 책값은 6만 원 별도입니다. 우리 이은미 대표님 저희 부방장님이시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임용재 강사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스마토리 3기예요. 우리 스마트한 영상 만들기죠.
영상 만들기 되게 쉽게 알려드려요. 뭐 사진 찍는 걸로 이미지 넣고 음악 넣고 자막 넣고 하는 것들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죠. 우리 홍보에서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소리 공유가 안 돼 있나 본데. 영상만 일단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거의 실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하면은 배우시기 쉬우실 거예요. 이런 뭐 자막 넣고 음악 넣고 하는 것들. 이런 영상 만들기를 우리 키네마스터랑 멸치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름이 스마토리고요.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 수 있고 요것도 3주 과정이죠. 요거 11월 10, 17, 24 2시간씩 하고요. 원래 이게 저희 10만 원 했었는데 6만 원으로 할인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톡방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녹화할 때는 느리네요. 수요일 날 우리 이미 대표님께서 그림책 테라피죠. 그림책으로 마음 치료하기 2시간 유료 특강이 있어요. 요거는 수요일 날 9시부터 시작하고요. 원래 그림책 테라피가 이게 3만 원짜리인데 할인해서 10,000원에 진행을 하거든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 치유가 되신 분들에게 해주는 그런 특강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런 관련 내용들은 제 단톡방에 구시로 공개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강의 김용재 대표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혹시나 보시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한번 도움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7월 12일에 이어서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이렇게 릴레이 무료 특강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잠시 후에 있을 공저 출판 설명회도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스마토리 3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제 편하게 나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20분 네. 뒤에 곧 시작하니까요. 편하게 계시면은 어떻게 돌아가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자, 스마일. 네, 찍었습니다. 일단은 예. 녹화 중지하겠습니다.